자, 이제 고3이지만 이제 잘 모르겠는 학생부 내신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교과 전형 늘어난다, 뭐 정시도 늘어난다, 뭐 학생부 전형 조금 줄어든다 했는데, 그럼 도대체 교과 전형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특징이 일반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교과 전형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일반 교과 전형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뭐냐면 그 성적표 칸에 있는 숫자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점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뭐 등급, 그리고 옆에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까지 해서 이제 반영하는 거거든요. 단위수까지. 그래서 일반 교과 전형이 이랬는데 원래 그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교과 전형도 있는데 뭐가 새로 신설됐냐면 지역 균형 전형이 생겼어요. 각 대학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소재 41개 대학이 모집 정원 10%를 선발해라, 이렇게 원칙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균형 전형이 다른 이름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변형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장 이게 학생부 교과로 이제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원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상 지원 자격과 그리고 졸업생은 지원되냐 안 되냐, 이런 지원 자격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중에 수능 최저를 전형한 대학이 대부분이지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각 지역별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전형인데 각 대학의 인근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주도로 따지면 제주도 이제 지역 인재 전형 자격을 얘기해 드리면 고등학교를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을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했거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면 만약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고등학교 때 전학 왔으면 요 지역인재 전형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지역인재 전형도 이제 교과로 이렇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목별 반영 비율,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자, 내신 성적표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요, 여러분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수시 모집 요강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보시면 우리 대학 학생부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한 것은 과목이 아니에요. 교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어 교과에서 나오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한 대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어는 여기서 보면 독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학기에는 뭐 화법과 작문이 있는 거고, 어떤 때는 뭐 문학이 있는 거고요. 수학이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수학 교과에 해당하는 모든 수학을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 교과지만 수학 2가 있고, 수학 교과지만 확률과 통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빨간색 점선의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은 교과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의 교과 반영 방법에서 우리는 이런 교과를 반영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 교과에 해당하는 걸 모든 걸 반영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대학이 있어요. 우리는 교과별 3개만 반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국어 교과에서 가장 좋은 거 3개, 수학 교과에서 가장 좋은 거 3개, 이런 식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도 영상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보통은 모든 대학에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뭐 또는 과학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제 기술과정, 제2외국어는 이제 교과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뭐 교양 이 과목은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따로 있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지는 이 그림표는요, 뭐냐면 이 6개 대학 공동으로 연구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부 종합 특징을 이런 영역을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학업 역량에서는 이렇게, 전공 적합성에서는 이렇게, 인성에서는 이렇게, 발전 가능성에서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대학마다 이제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뭐 어느 대학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뭐 25%로 균등하게 반영한다든지, 어느 대학은 뭐 학업 역량을 20%, 전공 적합성을 40%, 인성을 20%뭐 이렇게 나머지 100%를 채웠을 때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어느 것을 좀 더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평가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이 4개만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각 대학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수시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수시 모집 요강 말고 또 뭐를 반드시 봤으면 좋겠냐면 대학별로 올라온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을 반드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목이 대학마다 다른데요.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일 수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 안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원하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시면 예,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반영 방법 이 부분을 보고 싶으시면 학생부 종합 안내 이런 것들을 반드시 PDF 파일로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 읽을 때 또 참고할 게 이 대학마다 올라와 있는 대학교 있고 안 올라와 있는 대학이 있는데 뭐냐면 학과별 인재상 아니면 학과별 뭐 전공 적합성 이거를 안내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현재 4개 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개 학기의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이 대학에 나는 이 대학 이 학과를 쓰고 싶은데 이 학과에서 도대체 뭘 보고 싶을까? 어떤 거를 높이 평가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참고해서 남은 학기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완성하는데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형 평가입니다. 아까는 이제 교과에서 반영하는 방법을 얘기 드렸죠. 아까는 뭐라 말씀드렸냐면 교과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아닌 대학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이거 반영하지 않지 않아요? 이거는 뭐 반영하나요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는데 아니에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부 종합에서는 전부 다 반영합니다. 왜냐? 학생부 종합에서는 뭐냐면 교과 영역을 이렇게 숫자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 학생이 뭘 들었나? 여기서 들어서 뭘 어떻게 이수했나?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화면, 여러분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보여진 성적표 외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뭐가 있죠? 예, 교과별 세분력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숫자와 교과별 세분력 특기사항, 그러니까 과목별 세분력 특기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목별 세분력 특기사항과 같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말한 정성적 평가는 아까 교과 전형에서는 정량적, 즉 숫자만 보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여기서 보여지는 숫자와 그리고 이제 과목별 세분력 특기사항, 그러니까 교과별로 묶을 수도 있죠. 뭐 수학만 따로 묶어서 본다든지, 국어만 따로 묶어서 본다든지 이렇게 교과별로 따로 묶어서 세분력을 볼 수 있고 아니면 과목별로 세분력 특기사항을 각각 그 글들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진 내용과 여기서 적힌 숫자들과 함께 이제 그 학생을, 그 지원자를 이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성적 변화 추이, 즉 당연히 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당연히 성적이 오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이를 변화를 살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는 비교과 영역을 평가하는데 비교과 영역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수능에서 정시에서 비교과를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시에서 말하는 비교과랑 학생부 종합에서 말하는 비교과가 다릅니다. 정시에서 말하는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에서 말하는 비교과는 보여지는 표와 같습니다. 뭐 교과활동, 그리고 창체, 즉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뭐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이런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적힌 모든 글들을 이제 비교과라고 보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에서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고3 학생들,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과목별 500글자고요. 종합의견은 올해 종합의견은 반영이 안 되겠죠. 이미 있는 이제 1학년 때 종합의견, 2학년 때 종합의견 총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종합의견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자율활동도 이제 연간 500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했던 그 시간들은 있죠. 이제 언제 개인이냐 학교냐 어디서 했냐 시간들 그 시간들은 이제 반영하는데 이제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이제 없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진로활동은 이제 진로활동에서 어떤 걸 했는지 그 특기사항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상경력, 수상경력이 변했는데요. 뭐 어떻게 변했냐면 학기별 이제 하나씩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학기별 하나씩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이제 아마 이제 학기 말 이제 마무리될 쯤에 뭐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1학년 1학기 때 수상능력 중에 뭐 선택할 거고 1학년 2학기에선 뭐 선택할 거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리고 마지막 3학년 1학기에는 수상내역을 뭘 선택할 거냐 이제 선택하는 이제 안내서가 아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임의로 이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절로 선택되지는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저는 1학년 1학기에는 요거 2학년 2학기는 요거 이렇게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하는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하면 이제 대학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수상 내역 최대 5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올 수 있겠죠. 선생님 1학년 1학기에 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쉽게도 그 1학기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학기에 상이 있다면 총 4개만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5개를 반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학년 1학기에서 학기별 하나씩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만약에 학과 그리고 어떤 전형을 학생부 종합을 선택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여러분도 볼 수 있잖아요. 지난 학년도는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행정실이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 내역이 나올 텐데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1학년 1학기에 이렇게 뭐 2개, 3개 있으니까 요거 선택하면 되겠다. 요거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조금 생각해 두시면 나머지 이제 3학년 1학기에서 수상 내역 완료되면 그때 선택할 때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택할 때 요령이 만약에 내가 1등급이다. 교과 어떤 뭐 국어 과목이나 수학 과목이 1등급이 이러면 굳이 교과 영역은 교과 우수상 이런 거는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거를 평가한 게 교과 우수상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반드시 이제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저는 이거 선택할래요, 이거 선택할래요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한 번 더 표를 조금 더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도 이제 도서면과 저자는 이제 그대로 이제 변화 없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자기소개서 문항이 기존까지는 1번, 2번, 3번이 있었는데 1번, 2번, 3번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1번, 2번을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3번은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별 자율문항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 원래 바뀐 거 1번 읽어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로 따지면 학습 경험이 작년에 1번이었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이 이제 작년에 2번이었어요. 이제 이게 하나로 통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통합되면서 글자 수도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1500자지만 원래는 1500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1500자로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1번을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되시고요. 요 2번은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800자 이내이고요. 이제 3번은 이제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독서 이런 거는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서 이 대학은 대학별 자율문항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시고 있으면 뭘 물어볼 거냐, 지원 동기만 물어볼 거냐, 아니면 진로 계획만 물어볼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은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에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반영한다면은 이 1, 2번이 공통이에요. 알겠죠? 1, 2번 한 번 쓰면 다 이제 똑같이 모든 대학에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학생별로 그 쓰는 학과가 대학마다 다르다면은 이제 자소서가 좀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해야겠지만 학과가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마다 자소서가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알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시에서 이제 논술 실시 대학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서울에서 주로 몰려 있는데요. 서울에서 22개 대학, 인천은 하나뿐이고요. 경기, 강원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 적성고사가 폐지되면서 이제 논술 전형이 신설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 실시하는데 논술 100%인데도 있고요. 논술 몇 프로, 내신 몇 프로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참고하는데 하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성적이 절대적으로 이제 높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논술 전형 특징,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당연히 매우 낮고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은 만큼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합격률이 매우 낮고요. 추가 합격 인원, 즉 아까 설명드렸던 충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논술 문항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징도 달라요. 어떤 데는 통합으로 보는 대학 있고 어떤 데는 어떤 교과적으로 보는 대학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나 아니면 올해 실시한 모의 논술 문제를 이제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 준비하는 방법은 따로 별거 없습니다. 꼭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교과서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올라온 선행학습 역량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따로 올라와 있던지.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정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위주 전형인데요. 최근 5년간 정시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시가 올해 소폭 증가했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학생별로 체감이 달라했습니다. 아까 서울권은 많이 증가했고, 그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소폭 증가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비율 변화 전국으로 따지면 75.4%, 24.6%. 그죠? 서울 소재 6개 대학 이렇게 됐고요. 서울 소재 대학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 대학,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변화도 흐름은 읽을 필요는 있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면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쓸 건데 당연히 그 학과 인원 변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정했다면 반드시 올해 모집 요강 보지 마시고 전년도 모집 요강까지 봐서 모집 인원 변화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만약에 모집 인원이 늘었다면은 이번에는 합격이 조금 스펙트럼이 넓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모집 인원이 줄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적겠구나. 합격 스펙트럼이 조금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집 인원 변화만 볼 게 아니라 반영 방법도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해석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이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제 교육청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나 이제 아니면 대학 어디가라든지 대학 어디가에서 온라인 상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올리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표는 뭐냐면요. 솔직히 이 대학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로 참고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나 아니면 이런 좀 참고 자료로 좀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학별, 계열별 수능 지정 과목이에요. 제가 이제 수능 그 정시를 설명할 때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수능 지정 과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이 수능 지정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라 이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다 뭐냐면 우리 대학교 자연계열학과 학과를 오려면 수학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라. 그리고 탐구에서는 사탐, 과탐이 아니라 과탐에서만 2개 선택해라. 이런 대학들이 리스트들입니다. 이런 대학들 리스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수능 원서 접수할 때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을 정의할 때 이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어도 선택 과목인데 국어에 대한 제한은 없더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보통 제한이 있는 거는 이제 수학 그리고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 그리고 탐구에 대한 선택 과목 그 지정 여부 반드시 체크해서 수능 원서 접수할 때 이제 선택 과목 정할 때 이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는 표는요,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의 표준 점수 및 등급 분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글을 잠깐 볼까요? 올해 정시가 늘어났다 해서 뭐 재학생도 다 기회가 있고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재학생한테 반드시 유리한가? 이건 솔직히 조금 아닐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오른쪽 글을 보시면 졸업생의 상위 등급에서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졸업생의 상위 등급 분포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정시 확대가 재학생한테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옆에 표를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만 보시면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국어도 그렇고요. 수학 가형도 그렇고요. 수학 나형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반드시 살펴보시면서 재학생 중에 난 그냥 정시만 할래. 정시 인원 늘어났으니까 정시만 할래. 이런 학생은 그 졸업생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기준 5월 말 기준으로 여러분이 치른 그 전국연합이나 모의고사는 졸업생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졸업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 6월 모평과 9월 모평입니다. 그래서 6월 모평 때 자신의 등급을 한번 보시고 과연 내가 정시로만 할 수 있을 건가? 가능성이 과연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졸업생은 6월보다는 9월이 더 많고요. 6월, 9월보다는 수능 당일 그 접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를 꼭 참고해서 수능 정시로만 하겠다. 이걸 선택할 때
반드시 이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수학력 시험 성적 통지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학생들은 다 알 텐데요. 학부모님 중에 통지표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학부모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진학지원센터 파견 근무할 때 전화로 이런 상담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통지표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작년 통지표랑 작년 성적 통지표랑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수학에서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에서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어, 수학, 제2외국어 한문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국어,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아니면 언어와 매체가 나올 거예요.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탐구는 이제 사회탐구 이렇게 적힌 게 아니라 과학탐구 이렇게 적힌 게 아니라 탐구는 과목이 나옵니다. 뭐냐면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원 뭐 이렇게 아니면 사탐에서 2과목 아니면 과탐에서만 2과목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표준 점수 이제 100분 이런 게 안 나오고요. 절대 평가로 바뀌면서 등급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정시에서 이제 반영하는 게 뭐냐면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분이란 말은 요 100분위 칸에 있는 그런 거를 반영하는 거고 표준 점수란 말은 이제 표준 점수 칸에 있는 걸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등급은 언제 반영하느냐? 이건 뭐냐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뭐 2개합 몇 등급, 2개합 몇 이내, 아니면 뭐 하나 2등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이 등급에 나온 거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뭐냐면 한국사는 그럼 언제 반응하냐? 이건 뭐냐면 한국사는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일 때 등급합에는 반영하지 않는데 수능 한국사는 4등급 이상 맞아라. 최소한 뭐 3등급 이상 맞아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때 이렇고요. 그 정시에서는 이제 아마 감점 요인으로 아니면 어떤 가점 요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 아직 정시 모집 요강은 안 나왔죠. 정시 모집 요강 나오면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제 성적 통지표 예시가 이렇습니다.